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콘서트 사회를 맡은 헬스조선 이혜나 기자입니다. 오늘 건강똑똑은 세계관절염의 날을 맞이해서 퇴행성 관절염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해 주실 주인공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정형외과 장문종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퇴행성 관절염을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특히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누구나한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관절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통풍성 관절염 그 두 개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환자분들은 많이 좀 아플 때는 꼭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어도 예를 들면 암이라든지 당뇨, 혈압 이런 것도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이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나이입니다. 연세가 높아질수록 누구나 말씀드린 대로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이 썼기 때문에 비만 요것도 중요합니다. 체중이 무릎에는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은 관절염이 빨리 오고 또 관절염이 있을 때 체중이 많이 나가면 금방금방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비만이 굉장히 중요하다. 체중 조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절염이 무릎에 생기면 첫 번째 제일 심한 증상이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부었다 이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관절염이라는 건 아까 좀 많이 달아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염증도 있지만 그래서 쓰면 쓸수록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한참 하고 나면 아프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는 많이 쓰면 아프다. 그런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무릎이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염증 반응도 같이 동반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물이 차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선은 무릎이 좀 크게 보인다. 반대쪽에 비해서 좀 커진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고 굉장히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무릎이 뻑뻑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릎 공간이라는 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차게 되면은 무릎이 팽창이 되고 그럼 구부릴 때 살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무릎이 팽창되면 늘어나는 게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구부러지고 뻑뻑하다고 느끼시거든요. 뻑뻑하면은 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압통이라고 해서 눌러서 아픈 것, 좀 약간 뜨끈뜨끈한 느낌, 따뜻한 느낌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뼈가 만나는 자리에서 누르면 아픈 게 있거든요. 아마 이 안쪽을 누르면 좀 아프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압통이라는 것이 누르면 아픈 것인데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뼈가 이어지는 자리에서 눌러서 아픈 자리가 있으면 뭔가 연골이나 연골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네, 엑스레이로 진단이 다 가능한 것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인데 관절염 단계를 구분한다. 1, 2, 3, 4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계세요. 제가 저기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관절염, 특히 무릎 관절염은 증상하고 엑스레이가 딱 일치가 되지 않기로 유명하거든요. 앞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이런 걸로 알고 걱정하고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관절염 치료에서 제일 요체가 되는 것이 소염제 처방인데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연세가 높으시면 높으실수록 사실은 간 기능, 콩팥 기능은 조금씩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약을 먹어도 좋은 분인지 안전한 분인지 이 정도는 확인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약 처방을 하기 전에 또는 단기적으로 약을 처방한 다음에 피 검사를 한번 보고 콩팥 수치가 좋다 그러면 앞으로 약을 더 써도 좋겠다. 초기에 많이 아프지 않고 그냥 좀 계단 오르내릴 때 특히 내려갈 때만 조금 아프다. 나중에 정심하면은 평지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증상이 조금 많을 경우에는 또 무릎 붓기가 좀 있을 때에는 약 처방을 하거나 뭐 주사를 좀 사용해 보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치료를 이렇게 하세요 하는 치료 방침에서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게 붙이는 거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증상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은 붙이는 것도 좋고 바르는 것도 좋고 먼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절대적인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작용이 적다는 거거든요. 근데 콜파스 좀 화한 느낌 이런 거는 안 되세요. 소염제 성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타이레놀 아시죠? 타이레놀 두통약 같은 거 관절염에서 예전에 효과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단독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염제를 처방하면서 타이레놀 같이 처방하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은데 그냥 타이레놀만 안전하다고 드셔가지고는 관절염 치료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제일 궁금해하실 게 연골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이거 궁금하실 것 같으세요. 저도 외래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는 거거든요. 물론 뭐 효과를 봤다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냥 의학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에는 효과가 미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들여서는 안 될 것 같고, 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두 가지만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소염제를 처방을 해줬는데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이거 증상만 조금 가라앉히는 거고 치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제가 앞에서 열심히 강조했던 것이 퇴행성 관절염도 염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어요. 관절염, 염증 가라앉히는 약, 소염제. 치료 효과가 있느냐? 붓기가 줄어들고 통증이 줄어들면 많이 걸을 수 있게 되고 근력이 좋아지면 통증도 줄어들고 관절염이 나빠지는 것이 늦춰지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을 이용해서 환자가 편하게 지내고 활동이 늘어나면 관절염 치료 효과도 있다고 봐도 좋겠다. 두 번째, 이 약을 그럼 평생 먹어야 되느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지금 당장은 효과가 있는데 증상이 악화됐을 때 유용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절염이 1년 내내 아프지가 않습니다. 웬만할 때가 있고 바짝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짝 아플 때는 1, 2주 먹고 내가 좋아지면 안 먹고 조심해야지 하는 거지 이 약을 계속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하게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절이 내 친구처럼 생각이 되고 약도 항상 집에 있는데 내가 계속 먹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경 써야 되는 게 위장관 부작용, 속쓰림, 위궤양, 소화불량 이런 게 거의 대부분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연세가 70세가 넘으셨다거나 혈압 때문에 아스피린 드신다 그러면은 위궤양이나 위염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혈압약하고 궁합이 또 안 맞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먹고 나서 혈압이 좀 많이 변화가 있거나 많이 부었다. 혈압약을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 신장, 콩팥에 제가 아까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소염제 먹고 살이 쪘다, 부었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신장, 콩팥에서 물을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은 사람들은 소염제 조심해야 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뼈주사,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뼈주사를 남용해가지고 나쁘다고 알고 있는데 많이 부었을 경우에는 뼈주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가면 뼈주사를 놔주니까 그 병원 가지 말아야지 할 수도 있는데 뼈주사 필요하면 맞아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것이 명약인데 많이 쓰면 나쁜 건 확실하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너무 불편할 때는 괜찮지만은 4번, 5번 이렇게 하면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주사는 정한될 때 한 번 의사가 권하면 해볼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고, 연골 주사, 무릎에 윤활유를 좀 보충해준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좀 불분명하고 안타깝지만 이거 하나로는 관절염이 다 좋아지기가 좀 힘드세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거긴 한데 어떤 거냐면 약간 보조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소염제를 평소에 먹고 있었는데 좀 바짝 나쁜데 뭐 하나 더 추가할 거 없을까? 그러면 연골주사 해볼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연골주사 맞으러 오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따박따박 챙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나쁠 때, 약으로 잘 안 될 때, 뭐 하나 추가하고 싶을 때. 근데 이렇게 연골주사를 맞아보면은 좀 이제 불만족, 좀 별론데 많이 좋지 않은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도 사실은 지금 좀 더 효과가 빠르고 오래가고 부작용도 적은 연골 주사를 좀 기다리고 있고 자꾸 또 한두 개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연골 주사 좋지만 새로 나온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아주 최근에 골수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그 골수에는 많은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골수 이식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정제를 해가지고 무릎에 놔주는 치료 기법이 신의료 기술이라 그래서 허가를 받기는 했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비싼데 효과는 아직까지는 신의료라고 그랬잖아요.
증명이 많이 안 된 건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 병원에서 권하면은 제 생각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안 하는 게 낫겠다. 근데 그런 거는 있다. 그래서 연골 주사가 조금 더 개선이 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기존의 연골 주사보다는 좀 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연어에서 뽑은 이런 DNA 성분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연골에서 연골주사 효과를 낼 수 있는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새롭거나 부작용이 적거나 효과가 좋은 이런 주사가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는 상당히 비쌌는데 우리나라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보험 혜택도 받으면서 가격이 조금 낮아진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주사를 해보고 평가를 해보면 증상이 한 절반 정도 좋아졌다는 분들이 우리나라 연구에서 좀 많고 연골 주사가 사실은 좀 단점이 증상 개선이 빨리 오지 않고 오래 지속이 안 된다는 건데 이 약은 그래도 기존의 연골 주사에 비해서 증상 개선도 좀 빠르고 16주까지 환자들을 좀 추적 관찰해 보니까 조금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 이런 게 있어서 기존의 연골 주사로 만족이 안 되고 뭔가 너무 비싼 치료를 하기 어려울 때는 한번 순차적으로 사용해 볼 만한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누구한테 하냐? 관절염이 심하면서 나이가 비교적 많으신 분한테서 하는데 수술하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고 가벼운 운동 가능하고 골프 탁구 요즘 많이 치는 탁구들도 그래서 복식, 테니스, 등산 이 정도는 가능한 게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인공관절 수술 환자의 예를 보면은 71세 여성분이신데 20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고 걸을 때도 아프고 다리도 많이 휘어지고 점점 잘 안 구부러지고 안 펴지고 이런 경우에는 관절 엑스레이 보면은 안쪽이 좀 많이 좁아진 게 보이고 이런 경우에는 다른 약으로는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휘어진 다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이 휘어진 거고 수술 받고 나서는 많이 펴지고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공으로 했다 그러면은 뭘 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허벅지뼈하고 정강이뼈를 갖다가 금속으로 씌우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플라스틱 베어링을 넣어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고 운동 기능도 향상이 됩니다. 제 강의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강의 너무나 잘 들었고요. 교수님 일단 그 무릎 통증이 없는 사람도 혹시 퇴행성 관절염일 수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릎 통증이 없는 사람 사실은 이제 관절염은 있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 예전부터 좀 안 좋았는데요. 그러면은 아니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지금 부딪히고 나서 아파진 건데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거에서 보면은 관절염이 있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 많죠. 근데 대부분은 증상이 없으면은 굳이 이 관절염이라는 건 제가 여기에 써드린 모든 치료, 심지어는 수술 치료까지도 관절염을 되돌리는 건 아니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으면 관절염이 있다 하더라도 지켜보는 게 좋은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관절염 초기에도 아까 여러 주사 치료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관절염 초기에도 주사 치료를 받는 게 좋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관절염은 초기든 중기든 물론 완전히 망가진 경우에는 수술밖에 없겠지만 초기든 중기든 뭐 주사 당연히 좋은 선택이고 약물 치료 중요하고 그래서 뭐 나는 초기니까 주사 이런 건 아니고 초기나 중기나 상관없이 필요한 사람은 주사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전에 이렇게 포스트잇을 몇 가지 적어주셨는데요. 이거 몇 가지 짧게 보고 청중들의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연골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크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콘주란과 같은 다른 주사 치료를 받아보면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효과가 있다는 분이 당연히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콘주란 뭐 새로운 주사들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환자하고 이상하게 궁합이 더 잘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 주사 뭐 A 주사로 안 됐으면은 B 주사로, B 주사 안 됐으면은 C 주사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 중에서
뭐 새로 나왔다는 거 써보면 더 좋겠죠. 여기 또 하나 보면 콘츄란 주사 얘기가 좀 많은데 관절염 2기 교수님께서 이렇게 기스 나는 거 좋아하진 않는다고 하셨는데 콘츄란 주사에 대해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몇 번 정도 맞아나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몇 번이라는 건 정해놓은 건 없는데 보통은 3번이나 5번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부작용은 뭐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부작용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고 기존의 연골주사보다는 조금 더 적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포스트잇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현장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셔서 여기 중간에 계신 마스크 쓰신 분, 네. 네, 신양변호사 주사를 맞았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콘드런 주사를 같이 맞게 되면 처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바로 맞아도 상관 없을까요? 네, 바로 맞으셔도 됩니다. 네, 다음 질문 여기. 네. 한 50m 정도 가면은 이 발목에 이 부분에서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힘도 좀 맞아보고 정형외과에서 했는데 정형외과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큰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리 전체가 아프세요? 아니면 발목만 아프세요? 아니 그 발목 위에가 이렇게 띵 허벅지가 괜찮으시고요? 아니요, 제가 허벅지는 괜찮고요. 아, 네네. 발목이 허벅지 띵 오고 이게 통증이 약간 있습니다. 네. 그래서 50m 정도 걸었는데 발목이 아프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발목 자체가 관절염이 있어서 그런 건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분들 중에서 척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협착증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하고 발목을 찍어보시고 협착증이 있으면 협착증 관련된 시술이나 치료를 받으면 많이 좋아질 것 같고 발목 자체가 문제라 그러면은 발목 관절염은 수술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거는 약 먹고 좀 지내시는 게 좋아 보이십니다. 근데 아마 지금 의사분께서 발목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니까 척추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협착증 증상 때문에 쉬었다 가는 게 아닌지. 다음 질문으로 네, 저기 앞에 계신 분. 나이가 들면서 심장이 한 7~8cm 세거지는 현상 일반적인 아니면 네, 여기에 계신 분 모두 그리고 저도 앞으로 키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거든요. 특히나 척추가 간격이 디스크가 좀 내려앉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자세도 약간 꾸부정해지고 누구나 키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괜찮으신 거세요. 근데 키가 커 보이시는데요. 저는 여기서 더 작아지면 어쩌나 이러고 있는데 네,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있잖아요. 용불을 이렇게 계속 맞는데 그거 계속 맞을 때 괜찮습니까? 네, 좋으세요 맞으면은? 맞으면 아프다 말하네. 네, 안 맞으면. 안 맞으면. 안 맞으면 이제 부분하고 6개월에 가는데 네, 계속 맞으면 괜찮을까? 계속 맞아도 되느냐? 네, 뭐 큰 지장은 없으실 것 같은데 무릎에 뭘 찌르는 것 자체가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골주사 괜찮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을 자주 빼시는 분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네, 그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 뺄 필요, 여기 혹시 물 빼고 계신 분 있으면 물 뺄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약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물이 차는 원인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되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나는 물 빼면 좀 편해서 맨날 빼요 이러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마지막 한마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에 드렸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관절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아닌데 그냥 한번 들어러 오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관절이 불편한 분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나중에 관절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형벌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것은 여러 가지 도움, 주사라든지 약, 콘주라 이런 거 하시면서 어느 정도 될 수 있게만 된다면은 하루하루 좀 희망찬 기분으로 내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즐기면서 하루하루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퇴행성 관절염 건강 똑똑 토크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